진호야, 네가 어떻게? 내 아들 진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복도 구석, 어둠 속에서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들리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에는 달콤한 시작이 있는 법이지요. 그것은 한 달 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쾌한 목소리가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호는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하영이 얌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노모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습니다. 어머, 진호야. 하영이도 왔구나. 이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이랑 굴비 좀 사왔습니다. 시장에서 막 잡아온 거래요. 진호는 봉지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싱싱한 전복들이 비닐 안에서 꿈틀거렸고 노랗게 잘 마른 굴비 한 두rum이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전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사오니? 그냥 몸만 와도 반가운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진호 내외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명절이나 생신 때를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얼굴을 비추더니 올 때마다 귀한 것들을 사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이 앞으로 나서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진호 씨가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자요. 혼자 계신 어머님 걱정된다고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쩌나 싶어서 밤새 뒤척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하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살아요, 어머님.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나날들. 가끔 너무 고요해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같이? 너희 살기도 좁을 텐데 내가 가서 집만 되는 거 아니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안 그래요, 여보? 그럼요, 어머님. 하영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히 다려온 보약이에요. 기운 차리셔야 하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세요. 보온병 뚜껑을 열자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영이 정성스럽게 보약을 컵에 따라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참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어. 어머니는 감동한 듯 하영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근데 맛이 왜 이렇게 쓰냐? 약이 원래 이렇게 혀가 얼얼한 거니? 좋은 약이라 그래요. 어머님, 원래 몸에 쓴 게 보약이잖아요. 어서 쭉 들이키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머니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의 맛도 그랬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며 보약을 다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 내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영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하시면 돼요, 어머님. 저희가 방도 다 준비해뒀어요. 진호가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도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다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효심이 깊었던가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약간 무거워지고 시야가 조금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몽롱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술을 한 잔 마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좀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겠구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네. 어머니는 하영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 금세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깊은 졸음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거실에 있던 진호와 하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진호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영이 직접 요리를 해준다며 일부러 모셔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영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잠깐 누우시다 가세요. 여기 안방에서 좀 쉬세요. 어머니는 하영의 부축을 받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금세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진호와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땅이랑 아파트 지금 처분 안 하면 타이밍 놓쳐.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까까지 다정하게 자신을 대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벌써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고. 알아. 나도 매일 피가 마른다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정신이 멀쩡하신데 어떻게 내놓으라고 해? 어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에 섞어드리는 거잖아. 하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오락가락하셔야 우리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든 인감을 받아내든 할 거 아냐. 벌써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머니 치매 기운 있다고 소문 다 내놨어.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양제에 무언가를 섞었다고? 보약이라고 준 그것이 실은 자신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단 말인가? 요양원은 알아봤어?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 좋은데 갈 거 뭐 있어? 그냥 관리만 적당히 되는 곳으로 보내면 돼. 하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팔리면 우리 빚 다 갚고 상가 하나 잡자. 당신 사업 다시 일으켜야지. 어머니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틈새로 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호와 하영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은행 대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어머니 명의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평생 모아 산 작은 아파트, 그리고 은행에 예금해둔 노후 자금,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내외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와 하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어머니는 문틈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 진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배신감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닥쳐.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온화하게만 살아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약을 먹인 거지? 하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예요. 빨리 넘기시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해요. 요양원 가셔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너희가 정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져서 계단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어머니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나자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머니는 진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호와 하영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니. 진호가 한 발 다가서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거라. 하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 서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남겨주신 땅,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잠깐 옮겨야 해요.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하영의 목소리에 약간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더라?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우리 진호 학교 가야 하는데, 도시락 싸야 하는데. 어머니, 진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도장 찍으시라고요. 땅 서류요. 길동아. 어머니가 갑자기 애처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 갔니? 멍멍아. 일로 와. 길동이는 어머니가 30년 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정말로 혼미해진 것일까요?
아유, 진짜. 하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야? 그녀는 진호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서류 줘봐요. 지장이라도 찍게 해야 하니까. 진호가 서류를 펼쳐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손가락 줘보세요. 여기 찍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확 뗐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응,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야. 산신령님이 찍지 말라고 그랬어.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하영이 진호를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요양원부터 보내고 대리인 신청하자. 이 상태론 대화가 안 돼. 며칠 후 진호와 하영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진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친구들도 많고 좋아요, 어머니.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진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호야, 나 여기 싫다. 무서워. 집에 가자, 응?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줄게, 집에 가자.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영이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희도 마음 아파요. 가자, 여보.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호야, 하영아.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결국 나를 이곳에 버렸구나. 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여기였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끝낼 거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진호와 하영이 나눈 모든 음모, 보약에 약을 섞었다는 고백,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모든 것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실에서 진호와 하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진정이 되셨어요? 하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서류요. 이것만 찍으면 어머님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찍어야지. 자식이 원하는데. 그런데 진호야. 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기신 금고 번호는 알고 있니? 금고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 있는데요? 내 옛날 집 안방 벽지 뒤에.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기 내 인생을 바꿀 서류랑 비상금이 들어있다. 내 정신이 더 나가기 전에 가서 확인해 보렴. 그날 밤 진호와 하영은 어머니의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비상금이라니 얼마나 있을까? 서류는 또 무엇일까? 여기야. 이 벽지 뒤라고 하셨어.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찢어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여보, 빨리 뜯어봐. 대출금 다 갚고도 남을 거야. 하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진호의 손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벽지 뒤에 작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 상자인가 봐. 진호가 상자를 꺼내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도 귀중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봉투 몇 개와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진호가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왜 빈 상자밖에 없어?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비상금은 어디 있어? 진호도 당황해서 상자를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시는 게 그 빈 상자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와 하영이 돌아보니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 김하영 씨,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온 건데요. 하영도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에 섞어드리는 거잖아. 정신이 조금씩 오락가락하셔야 우리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든 인감을 받아내든 할 거 아냐. 요양원은 시설 좋은데 갈 거 뭐 있어. 그냥 관리만 적당히 되는 곳으로 보내면 돼. 진호와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건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경찰관 뒤에서 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요양원 옷이 아닌 단정한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는 확고했습니다. 아까까지 정신이 혼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건 이게 아니었다. 자식을 괴물로 만든 게 내 잘못이라면 그 괴물을 잡는 것도 내 몫이겠지. 어머니는 손에 든 작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먹인 약, 내 며느리가 내뱉은 말들. 여기 이 녹음기에 다 들어있다. 한 달 동안 너희가 한 모든 짓을 기록했다. 어머님, 하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호도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아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법대로 벌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남은 생은 너희의 방패가 아니라 나 자신의 안식처로 쓸 것이다. 경찰관들이 진호와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린 진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진호와 하영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 어머님께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약 성분이었어요. 진정 효과가 있는 진정제 성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니 사기 미수에도 해당합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님이 치매가 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낸 것도 확인됐습니다. 명예훼손도 추가됩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하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녹음 기록에 따르면 약물 투여를 주도한 사람은 김하영 씨, 당신입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도 당신이 주도했고 재산 처분 계획도 당신이 세웠습니다. 오히려 강진호 씨가 망설이는 것을 당신이 부추긴 정황이 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진호와 하영은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진호와 하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비자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진호의 옛 친구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호 좀 선처해 주세요. 진호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자식이 있습니까? 예, 네, 있습니다만. 그럼 당신 자식이 당신을 죽이려 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진호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학원비를 대주려고 밤늦게까지 일했고 대학 보내려고 밥을 굶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내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진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관이지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통화를 마친 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내 몸의 일부라고. 하지만 자식도 결국 타인이더군요. 어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거라.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련다. 버스가 멈췄고 어머니는 차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컸지만 그 아픔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유를. 버스는 따스한 햇살 속을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효도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